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늦게들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좀 안 들어오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감안하고 시작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즐거운 추석 명절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이제 오늘 저녁 때 뭐 기법 강의를 좀 약속한 대로 해드릴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추석 명절 가족들하고 또 소중한 분들하고 좀 잘 아주 편안하게 좀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이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여기 깨순이님하고 크스노프님, 네, 프로폴리스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일단은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체크사항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에 어지간하면 털리지 마시라고 많이들 멘탈을 잡아드렸는데, 머니큐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나 둘씩 올라오죠. 아까 보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였던 클라우드 에어가 또 상한가 갔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지금 이제 큰 대형 이제 이슈가 하나 터졌죠. 화천 대유. 그래서 이런 게 터졌는데 뭐 성남시 대장동인가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얘기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린 게 있는데 저녁 방송 때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린이 특강 해야죠. 금요일이니까 주린이 특강 때는 이제 역회된 숄더형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씨가 말실수하셨죠? 어제. 네. 그래서 홍준표 씨가 말실수하신 것 때문에 오늘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리죠. 할 얘기가 많죠, 그죠? 네.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체크 한번 더 하고 들어가죠. 그래,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이라서 오늘 저녁에는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래도 시작하죠. 네. 하다 보면 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예, 이당영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지수가 굉장히 잘 끝났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3%로 잘 끝났고, 그냥 저는 그래요. 지수가 크게 올라야지 저는 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 2, 3일 조금 오르다가 하루 조금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네, 이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잘 끝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끝났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다가 끝날 때는 플러스 0.6%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잘 끝났으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지수를 좀 볼까요? 요거는 다음 주에 봐도 되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잠시. 자, 오늘 중국 증시는 이게 중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 내려고 하다가 최근에 그쪽에 이제 부동산 큰 이제 기업 하나 지금 문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0.19% 상승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0.58% 여기도 상승으로 끝났고 대만 증시는 거의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적이 없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도 크게 문제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수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특징이 하나 있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죠. 오늘 이제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등락 현황을 좀 보시면 양쪽 다 분명히 상승으로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게 더 많죠. 네. 코스피 쪽에 보시면은 상승으로 끝난 거는 378개, 그 다음에 하락으로 끝난 건 거의 500개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개인들이 던졌죠. 오늘 아침에는 투매 나왔어요. 아침에 투매 나오다가 나중에 감아 올린 거예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하락한 게 좀 더 많죠. 네, 코스닥 쪽도. 그래서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개인들은 던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은 잘 끝났습니다. 네.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좀 손절을 하고 투매하고 불안해하는 게 좋은 걸까요? 1번 나쁜 걸까요? 4번 찍어보세요.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투매하고 손절하는 게 좋은 걸까요? 1번 나쁜 걸까요? 4번. 예, 그렇죠. 예, 좋은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안 그래야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개인들이 옛날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저 꼭지에서 그죠? 깃발 들고 가지야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리 옆에 와서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진짜 무슨 옛날에 저기 대학생들 투쟁 이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투쟁 이러면서 예, 아무리 그때 대학교 때 그때 교수님이 막 나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려도 학생들 말 안 들었어요. 네. 그것도 더하죠 지금은. 네. 아무튼 이제 그게 위험한 거지 지금 이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 주식을 사시면 나중에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여기 지수하고 이제 종목들 흐름을 얘기를 해드렸고 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죠. 사람들은 설명절하고 추석명절하고 크리스마스를 주식시장 악재라고 생각해요. 악재 아닌데요. 그렇죠? 제 경험상 설 명절 끝나면 많이 가요. 그리고 추석 끝나고 나면 많이 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많이 가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주식 투자할 때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 4, 5월 달이에요. 1년 중에 여러분들 가장 날씨 좋을 때가 언제예요? 3, 4, 5월 달이죠. 3월 달 여전히 춥긴 하지만 그래도 땅이 좀 녹으면서 4월 달 되면 이제 봄, 그죠? 벚꽃 피고 3월 달부터 뭐 꽃 피지 않습니까? 3, 4, 5월 달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예요? 여름 끝나고 그렇죠? 9월, 10월 이때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죠? 연말 연초가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때도 괜찮아요. 네.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때가 좋은데 개인들은 꼭 그래요. 추석 전후에 조정 나온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설 명절 전후에 조정 온다. 연말에 조정 온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조정 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안 와요. 온다 그러면 꼭 안 오더라고요. 아무튼 편안하게 하세요. 요번에도 개인들이 추석 전에 뭐 조정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 조정이 안 왔죠? 그럼 그분들이 그래 조정이 안 왔구나. 그래 내가 저 비관론자들한테 속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안 속고 주식해야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추석 전에 안 왔으니까 추석 끝나고 조정 올 거야. 또 그럽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맨날 온대요. 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조정 온대요. 속지 마세요. 네. 전문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누구 걸 얘기해 드릴까요? 네, 홍준표 씨 거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자 뭐냐면은 차트를 요걸로 볼까요? 일단 이제 DSR 이걸 보시죠.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한 10%씩 급락했어요. 확 빠졌어요. 아침에 마이너스 6%에서 아예 개파락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TBC 마이너스 이것도 7%로 끝났죠. 장중에 거의 한 10%까지 갔다 왔어요. 3일도 그랬고, 그죠? 21선 찍고 왔죠. 마이너스 8% 최대 마이너스 14%까지 급락했었죠. 네. 한국선제 이거 마이너스 14%에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저기 홍준표 씨 테마주도 오늘 급락을 좀 했는데 급락한 이유는 홍준표 씨가 말실수했어요. 뭔지 아시는 분들 1번 모르겠다 4번 찍어보세요. 남자분들은 알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또 모를 수 있거든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여자분들이 정치 테마주 공략을 하시는데 사실 정치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4번 찍으시면 내 얘기 드릴게요. 4번 찍으시면 돼 있죠, 그죠? 네.
홍준표 씨가 무슨 말 실수를 했냐면,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제 그 조국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후보들끼리 토론회를 했는 TV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홍준표 씨가 그 저기 소위 그 저기 민주당 왼쪽 끝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뭐 하여튼 탈탈탈 털었다. 너무 이제 수사를 심하게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저분이 왜 저러실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제 홍준표 씨 지지율 많이 오른 게 이제 민주당 그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덕분이다, 그죠? 네. 역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씨는 그게 아니다. 나는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뭐 상승세를 탔다고 하지만 홍준표 씨 입을 잘 보세요. 네,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네, 그분들 겨냥해서 조국 전 장관을 치켜 세우는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네. 네, 조국 수홍이라는 이제 말도 나오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네, 그쪽에서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 났어요. 그죠? 그쪽 지지하시는 분들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아침에 다 하락 출발한 겁니다. 정치인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씨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씨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장점이 있으세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네. 장점이 없는 정치인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장점은 있어요. 네. 아무튼 말을 너무 이분이 이상하게 했어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오늘 하락들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정치인이 이제 이런 이런 정치인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하고 이게 기사가 나오고 그 사람한테 실망감이 느껴지시겠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냐면 대번 그래요. 홍준표 끝난 거 아닌가요? 미치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뭐만 나오면 끝났대요. 아니면 또 이제 막 이런 거 보면 또 많이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정받기 직전인데 그래요. 이거 더 간다고 막. 이제 시작 아닌가요? 항상 그래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물립니다. 몰빵하다가. 고점에서. 왜냐면 그분들은 극단적이거든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맨날 그러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이제 시작한다. 간다고 또 그래요. 중간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가 끝난 거냐? 안 끝났죠. 보세요. 차트로 봤을 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시냐고요? 떠 있어요. 3일.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물론 제가 얘기해드렸죠. 과열됐다고. 제가 과열됐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 종목들 거의 안 올라갑니다. 거의 제자리예요.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됐다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얘기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확 급락하거나 확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잖아요.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 저기 홍준표 씨가 말씀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종목들이 타격을 입긴 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 TBC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이거 눌림 목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100%는 아닌데 눌림 목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아무튼 끝난 건 아니에요. DSR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DSR 제가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 나왔다고 끝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힌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씨 그 얘기가 하나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동양 피스톤 있죠. 푸드웰, 홍준표 씨 테마주지 않습니까? 신한콘텍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대연, 화신전공 이런 것들이죠.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홍준표 씨가 열심히 이제 그거 해명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번에 들켰어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
상관없다 그랬는데 본인 입으로 왼쪽 끝에 있는 분들한테 왼쪽 끝에 있는 분들 표 얻으려고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을 너무 내면 좀 항상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대선주 하셔야 돼요. 대선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런 거를 다 끌어안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맞으면 1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래서 도움되시라고 좀 해드린 거예요. 저는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네. 이거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정치가 더러운 건 아시잖아요. 그쵸? 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이거 알고 하셔야죠. 네. 그래서 막 조금만 뭐 호재 아니면 악재 나왔을 때 끝났느냐, 이거 이제부터 무조건 간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을 잡고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고 하셔야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반등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이번 주부터 그 화천대유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화천대유. 성남시 대장동, 네, 개발 뭐, 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와요. 계속.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와, 이거는 저기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추석 오늘 오후 이제 라이브 회원들 방송 때 이제 이런 거 기법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화신전공 이런 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니면 3일 뭐 한국선지 이런 거 쭉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게 무슨 들림목인지 막 얘기하려고 기법 강의를 하려고 막 준비해 놨다가 다 치우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천대유라는 얘기가 자꾸 뉴스에 나온다. 저도 그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냐면 5천만 원 갖고 몇 년 만에 500억 벌었다길래, 나도 막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죠? 말이 안 나와요.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면서 저게 진짜라면 참 도둑질도 참 크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5천만 원 두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5천만 원 두고 시작해가지고 막, 그죠? 네. 1억 만드는 게 소원인 분들인데 5천만 원 갖고 돌아와서 1억 만들려고 하다가 3천 되고 4천 되고 막 2천만 원 돼가지고 막 피눈물을 흘리는데, 누구는 5천만 원 갖고 500억 벌었다고 하니까 네, 전문가인 제가 봐도 참 많은 분들이 저런 거 보면서 허탈해 하겠구나. 저게 사실이라면요.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대법관 얘기도 나오고, 뭐 변호사, 법조인들, 기자 뭐 다 나오거든요. 지금 뭐 누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파면은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가장 화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불공정이거든요. 불공정. 두 번째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뭐예요? 일자리, 교육,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를 지금 국민들이 뚜껑 열린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내로남불 그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돈 관련된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랑 일자리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불공정. 남들과 동일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렇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그걸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요즘 말로 이제 불공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느냐. 그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네. 자식 건드리면 우리나라 부모님들 눈에서 불이 일어나죠. 맞죠, 그죠? 이 세 가지를 건들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기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건드릴 만한 게 화천대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내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대신에 유튜브 가서 막 이상한 거 찾아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옳은 정보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그 돌아가는 큰 판을 보셔야 돼요. 아무튼 화천대유 얘기 나오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씨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거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분명히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재명 씨한테 이거 그냥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재명 테마 잡고 있는 분들이 그러겠죠. 이재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저희 회원들은 이재명 테마주도 있고요, 윤석열 테마주도 사놨고, 인맥주도 있고, 정책주도 있어요. 골고루 사놨어요. 왜 오늘 오후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화천대유 저 문제가 크긴 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씨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저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저 사람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 이재명 씨 지지자 아닙니다. 대체할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이재명 테마주 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윤석열 씨를 홍준표 씨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자, 야당초라서 물어볼게요. 윤석열 씨를 홍준표 씨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뉴스 보면 그렇게 언론 막 그 통계 지지율 조사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수 쪽은요. 그 지지율 조사, 그 여론 조사에 잘 참여 안 해요. 죄송한데 마지막에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보수를 지지하시건 지지를 아무도 안 하시건 보수 쪽은요 여론조사 잘 참여 안 해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거의 참여 안 해요. 지금 여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붙는 거하고 이재명 씨하고 홍준표 씨하고 붙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는데 아닙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민주당에서 홍준표 씨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공격 안 하죠? 근데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씨는 계속 공격하죠? 누가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란 얘기예요. 정치평론 아니라 그랬어요. 하도 모르면서 하시길래 맨날 뉴스 보면서 윤석열 씨 지지율 떨어지면 윤석열 끝난 거 아닌가요? 홍준표 씨가 또 말실수하면 홍준표 끝난 거 아닌가요? 화천대유 때문에 또 이재명 씨가 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끝난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거 회복될까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겨워 죽겠어요 요즘에 진짜. 어딜 가도 맨날 그래요. 끝난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겠어요? 두려워서 그래요. 누가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수익을 옳게 못 내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대선주 가지고 수익을 한 번도 못 내봤으니 뉴스 보면서 바로 떠는 거예요. 뭔 얘기만 나오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호재 나오죠? 바로 그냥 시장가 몰빵 때려버립니다. 추경매수하고. 그래서 맨날 비싸게 사고 싸게 팝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맨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이분들 저기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네. 아까 행복한 나머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 전제에서 얘기한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이 꺼낸 거 아니니까. 네네.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아까 단서 알았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추석 때 그냥 뉴스를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음 주 월, 화, 수, 그죠? 이번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뭘 해도 주식을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팔아요? 대통령이 와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주식 못 팔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스를 언제 보시면 되냐면 수요일 오후쯤에 저녁 때쯤에 보세요. 그러면 기자들이 정치평론가들이 다 정리해놓고 이럴 거예요. 화천대유는 진짜다. 아니면 아니다. 가짜다.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다른 걸로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때쯤에 뉴스 보시고 그때까지 그냥 뭐 낚시를 가시든지요. 아니면 여자분들 저기 좀 미용실 가서 좀 머리 좀 예쁘게 하시든지요.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여행 좀 가시든지요. 조용한 데 가서 바람을 쐬시든지요. 아니면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든지요. 아니면 푹 주무시든지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계좌 열어보지 말고 푹 주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추석을 잘 보내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거 아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세훈 씨 얘기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죠? 네.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게 뭐예요? 윤석열 고발 사주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셨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뭐 여권 대선 후보 죽이기가 뭐 심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야권은 뭐 안 심합니까? 똑같은 거죠. 윤석열 씨 고발 사주 이제 얘기가 쭉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자 윤석열 씨 테마주 원유큐브가 어떻게 됐죠?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세요 진짜. 보세요. 원유큐브가 제가 자꾸 이제 며칠째 계속 얘기하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원유큐브 들고 있는 분들이 원유큐브뿐만 아니라 뭐 승일, 애니동글, 뭐 웹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이제 윤석열 씨 테마 잡고 있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왜 힘들어하셨을까요? 오늘은 목소리 작게 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또 목소리가 커지네요. 승질나서 그래요 진짜. 왜 여기서 털리셨을까요? 아니 8월 20날 여기 저점 찍을 때 그죠? 손실이 제일 클 때 여기서 참으셨는데 왜 여기서 털리셨을까요? 원유큐브나 이거 윤석열 씨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거의 다 털렸어요. 전저점을 깨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서 털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고발사주 뉴스가 나오면서 시끄러웠죠?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뉴스 보고서 그리고 여기서 뭐 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기회다 싶으니까 홍준표 씨가 막 또 윤석열 씨 물어뜯고 그분은 같은 편 아니에요. 네. 그냥 물어뜯고 막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여자 하나 나오고 막 박지원 씨 국정원장 등장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여기에서 이걸 들고 있던 분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힘든데 반등 조금 나오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면서 맨날 TV 트니까 뭐 윤석열 고발 사주 그러면서 막 홍준표 씨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석열 씨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뉴스 보면서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놓은 거죠. 옆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해도 아니야 끝났어요. 놓은 거예요. 왜 났어요? 뉴스 보고요. 뉴스 봤더니 불안하니까 차트를 봤겠죠. 아니면 차트 보고 불안하니까 뉴스를 봤든가. 뉴스 보고 불안하니까 차트를 봤든가. 매일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다 봤겠죠. 혹시나 정보를 얻을까 싶어서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토론방 그 인터넷 토론방 가서 글을 보셨겠죠. 네. 거기는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차트, 쓰레기통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은 거죠. 그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뉴스, 차트, 계좌, 인터넷 게시판 글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 얘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골골 다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씨까지. 네. 되게 시끄러웠는데 여기서 저는 눈치를 챘어요 벌써. 분명히 이제 또 뭔가를 하나 걸고 들어올 텐데 뭘 갖고 공격하려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대학교 전공도 그쪽이 아니에요. 네. 근데 테마주 대선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대선주 하면서. 분명히 또 뭔가 공격을 할 텐데 있었어요. 뭔지 모르죠. 근데 뭘 이제 고발 사주 그러더라고요. 네. 고발 사주 그러길래 농담 삼아 얘기해드리면 어디 전 보러 갔다 왔나? 웬 사주를 얘기하지? 처음엔 그랬어요. 네. 네. 웬 사주를 사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처음에 딱 들으면 뭐지? 그래서 봤더니 막 뭐라 해요. 하는데 이제 조금 보다가 이제 눈치 못 채셨어요? 갑자기 박지원 씨가 등장하죠. 재밌습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들을 자신 있다. 1번 찍어주시고요. 정치 얘기를 안 듣고 웃으면서 듣겠다. 1번 찍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귀 막으세요. 정치 얘기하기 싫으니까. 네. 박지원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 본인을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박지원 씨가 그러잖아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지 마라. 막 그러는데 아세요? 박지원 씨가 막 공갈협박하죠. 세상에 국정원장이 그 상대방을 그렇게 공갈협박하면 됩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CIA 국장이나 저기 러시아로 따지면 KGB 국장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요. 박지원 씨가 막 나는 호랑이인데 건들지 말으면서 막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그거 산참 웃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요 절대로 안 짖습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무서운 개는요 안 짖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죠? 온갖 공갈육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하나 나왔죠, 그죠? 뭐 저 고발했다는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라 하는데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될 텐데 잘 하나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말을 번복하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높죠. 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근데 오늘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미국 간다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진짜건 진짜가 아닌 건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간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계속 공갈협박하고 있고 겁주고 있죠. 미국 간답니다. 그 여자분. 이해되셨어요? 네.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끝날 거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끝날 거를 여기서 이분들이 뉴스 보고 있다가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식 얘기예요. 그냥 그 더럽고 더러운 정치권의 그 음모와 그죠? 뭐 거짓말 진짜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 뭐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증거가 아니라 정황이 있다 그래야죠. 증거가 아니고 정황. 내 느낌에 그렇다 그 뜻이잖아요. 증거가 아니고 입으로만. 처음부터 눈치를 챘다니까요. 또 그냥 또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익 큐브나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아니 여기서 보셨잖아요. 공수처, 윤석열 씨 공수처 수사 착수, 엑스파일, 부인 논란.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저기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밝혀진 거 없어요. 저 윤석열 씨 싫어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윤석열 씨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이재명 씨도 싫어해요. 홍준표 씨들 좋아하겠어요, 제가? 세종대왕님 이후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됐죠, 그죠? 네. 세종대왕님이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 겪어봤는데 여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끝났어 이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그 얘기까지 나왔네요. 상한가 나오죠? 갑자기 홍준표래요. 윤석열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변신했어요. 우린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배신자라고 하죠. 배신했어요. 윤석열 관련주였는데 갑자기 홍준표래요. 이런 거 많아요. 사실은 범양건영도 이낙연 씨 관련주였는데 이재명 씨로 그 배신했잖아요, 그죠? 네. 좋은 배신이죠. 네. 주주들 입장에선 그죠? 자, 이렇게 했죠. 자, 이틀 동안에 한 번에 5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또 나올 거라고, 그죠? 네. 오늘 뭐가 나왔냐면 원유큐보다 더 먼저 나왔던 게 이거예요. 신원종합개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신원종합개발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 윤석열 씨 여기가 윤석열 씨 테마주였어요.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이것도 이제 윤석열 씨 뭐 고발 사주 뭐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8월 20일 특명 났을 때 많이 떨어졌다가 상한가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처음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공급 확대. 그래서 상한가 치면서 갔죠.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신원종합개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신원종합개발이에요. 오늘도 급등하죠, 그죠? 바로 탈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물멀티미디어도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였거든요.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최대 주주 변경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호재거든요. 강력한 호재죠. 그래서 그걸로 날아간 겁니다. 바꿔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도 돼요. 네. 다물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클라우드예요.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클라우드 에어가 오늘 상한가를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거의 없죠. 그 얘기는 바로 날랐다는 얘기인데, 본 차트를 보시면 언제 날랐어요? 끄트머리에 장 종료 얼마 안 납두고 한 15분 남기고 20분 남기고 들어갔어요. 갑자기 올라갔어요. 최대 주주 지분 유상증자 있는데 최대 주주 이제 저기 바뀌는 거죠. 호재죠. 아까 저기 누구예요? 다물 멀티미디어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윤석열 고발사주 보면서 아니 대충 봐도 그거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딱 대충 봐도 알겠던데.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근데 보니까 영화보다 더 어설프더만요. 하는 거 보니까 어설퍼서 티가 확 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십니까? 근데 이제 차트가 이렇게 깨지니까 힘든 거죠. 개인들은 보통 매수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클라우드 에어를 매수한 분들의 보통 평단가는 얼마냐면 안 봐도 비디오죠. 대충 2,500원에서 2,700원 사이겠죠. 그렇죠? 비싸게 샀으면 2,700원, 싸게 샀으면 2,500원, 물 탔으면 2,400원, 2,300원. 물 탔으면요. 이러다가 이제 보세요. 2,500원쯤에 샀다고 쳐볼까요? 여기가 얼마였겠어요? 여기는 1,600원대요? 1,600원대네. 1,600원대까지 빠졌으면은 900원 빠진 거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 네. 30에서 40%까지 손실 난 거 아닙니까? 여기 사신 분들이 최소한 30에서 40%.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손실 난 거예요. 근데 TV 보니까 윤석열 고발사주 막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래 손절하지. 손절했어요.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제 본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쭤봐요. 본인이 교체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교체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손해가 많이 났는데 본인이 과감하게 자르고 본인 의지예요. 그게 과감하게 자르고 저희 거를 교체를 하겠다 이거죠. 제가 그분한테 꼭 당부합니다. 한 번에 다 팔지 마시고 나눠서 파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파시면 그것도 손실인데 그것도 아픔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세 번이라도 나눠서 파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괜찮다고 한 번에 다 판다고. 제가 또 말려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또 욱해갖고 그러지 마시고 두세 번 나눠서 파셔라. 그리고 팔고 나서 절대로 그 종목 뒤돌아보지 마셔라 그래요. 왜냐면 팔고 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높은 확률로 그 종목이 급등을 해요.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 이번 주 읽어보세요. 되게 많이 찍어주실 것 같은데 팔고 나서 딱 뒤돌아봤더니 막 상한가 가고 있고 막 그러죠. 막 그럴 때 되게 속상하시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또 팔면 또 상한가 나올까봐 못 팔아가지고 안 팔고 들고 있었더니 막 2개월 3개월 또 끌려댕기고 그죠? 네. 팔았더니 날라가고 또 그럴까봐 안 팔았더니 끌려댕기고 맨날 그냥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번에 그랬는데 어떡하지? 저번 거 생각해서 했더니 결과는 안 좋고 힘드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한 번에 다 팔지 마시라고. 팔고 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라. 걔라거든요, 꼭.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상한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 시간에서 상한가 풀렸습니다만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그 윤석열 고발사주 것 때문에 뉴스 보고 털리신 분들 지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팔고 나서 이게 이만큼 더 떨어지면 그분들이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도 빨리 나오길 잘했네.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아우 재수없어 이러면서 이제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한 진짜 3개월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렇잖아요, 그죠? 뭐 본인이 저기가 있어요. 뭐 가있거나 말거나 들고 있었으면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안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팔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되고 상한가 가는 거 보면 뒷목 잡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용필 씨의 또 그 한오백년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네. 네.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에 계속 말렸던 거예요. 참으라고, 손절하지 말고. 이 소리는 원래 여기 우리 회원들한테는 지난달 말에도 했어요. 좀만 참으시라고.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다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왜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참으라고 했는지.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더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거 갖고 들어오신 분들 많았거든요. 자, 상한가 나왔죠, 그죠? 자, 이거 상한가 나오니까 그래서 종목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개 들어있는데 또 얘기하면 또 따라 사실라. 네. 웹스 살짝 나오죠. 네. 급등하다가 말았어요. 네. 19%까지 올라가서 7%에서 끝났는데 거래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희망이 조금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한 건 아닌데 오늘 클라우드웨어 상한가 할 때 살짝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용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세실 줄어들 수 있다. 나가죠. 나가니까 급등 나오잖아요. 반등이 언제 나오냐고요? 바닥이 언제 나온다고요? 네,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이 주가를 끌어내린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그때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좀만 참으시라고. 이해되셨으면 자 9번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좀만 참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보이니까 좀만 참으시라고. 네, 다 됐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해 뜨기 직전에 얼어 죽는다고. 그 옛날에 이제 거지라고 했지, 옛날에. 요즘에 노숙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거지들이 동트기 직전에 얼어 죽는다고 하거든요. 네. 좀만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이거 물리신 분들을 거지, 노숙인에 표현한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힘든 그거를 겪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동트기 직전에 그냥 동사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됐는데.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추석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 이재명씨 화천대유 저 사건이 더 여기서 커지면 누가 수혜를 입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제 무방에서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화천대유 얘기가 딱 나오면서 갑자기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가 제일 잘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월요일부터. 기가 막혀요. 신용만 늘어났다 하면 이상하게 떨어져요. 화천대유 월화수목금 떨어지죠. 동신건설이 이제 이재명 테마주를 대표하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테마주 말고 이낙연씨 테마주 중에서 제일 요즘에 센 게 부국철강이거든요. 부국철강이 월요일날 양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슥 올리죠. 그냥 이재명 테마주는 월요일부터 화천대유 얘기 나올 때마다 훅 이낙연씨 건 오르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웹스나 이런 것들 보면 버벅버벅대고 있다 바닥이 언제예요? 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돌려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슬슬 돌려세우죠. 그리고 아이비기명 보셨나요? 아이비기명이 언제부터 오르던가요? 월요일부터 오르죠. 윤석열 씨 거 아닌가요? 덕성은요? 저점이 대충 언제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때쯤이잖아요. 그 슬슬 돌리죠. 놓치셨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승일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쯤 딱 저점 찍어놓고 월요일날 7%? 네. 7% 오르면 들었다 놨다 슬슬 돌려세우죠. 화천대유 얘기 나오면서 슬슬 돌려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것들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맨날 그냥 끝난 건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보여드려요.
프롬파스트가 뭐예요? 세종시. 세종시 하면 누구예요? 충청도. 충청도 누구예요? 윤석열. 월요일부터 슬슬 돌려세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빨리 회원가입 좀 하세요. 진짜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진짜 뭔가 슬슬 바뀌잖아요. 근데 TV 보면 뭐라 그래요? 윤석열 고발사주 막 그러죠. 근데 뒤에서는 화천대유 이게 더 크니까 월요일부터 뭐가 슬슬 바뀌고 있어요. 이재명 씨 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딴 데로 가잖아요. 슬슬.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홍준표 시테마주가 TBC 보시죠. 월요일이 언제 여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누르죠. TBC. 약간 흐르죠, 그죠? 한국선제. 월요일 날이 여기에요. 문봉 하나 때리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3일. 월요일부터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슥 떨어져. DSR. 월요일부터 눌러주고 계시죠. 이낙연 씨 거 누르고 홍준표 씨 거 누르고 반대로 이낙연 씨 게 조금 오르고 윤석열 씨 거 밑에서 슬슬 저렇게 하죠. 그렇죠? 눈치를 채셔야죠. 하다못해 프롬퍼스도 저러고 있는데 아이비 기명도 돌려서 놓고 있고 그렇죠?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네. 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윤석열 고발사주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화천대유가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화천대유 감지하고 지금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벌써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이게 되게 그 2,000명까지만 뭐 올라오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요즘에 뉴스 보시면 코로나가 안 끝난 것 같고 정말 그냥 진짜 뭐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진짜 뭐 백신을 좀 많이 맞았다고 하지만 안 끝날 것 같죠, 그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그죠? 네.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죠? 되게 답답하죠. 네. 맞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코로나가 안 끝날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보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개인들이 이거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낮에 했던 얘기 저기 잠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코로나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위드 코로나.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좀만 좀 견디세요. 네. 그냥 저기 덴마크나 이런 데 보면은 코로나를 그냥 독감으로 그냥 감기로 그냥 그리고 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갈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러거든요. 네. 화이자에서 그 백신 한번 더 맞게 하려고 그런 얘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신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백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항공주 말고 자 항공주 볼까요? 대한항공이 지금 이게 신고가는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거 뭐 대형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뭐 아시아나항공도 있긴 한데 대한항공으로 보죠. 신고가는 일보 직전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이럽니다. 실제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아주 멋져요. 특히 이번 주 월요일날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요즘에 기관이 미친듯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행주 볼까요? 하나투어 신고가는 일보 직전이고요. 얼마 전에 대량 거래도 나왔어요. 이게 조정받는 차트인가요? 조정이 끝나가는 차트인가요? 하나투어죠. 여행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카지노
그러면 카지노 하면 강원랜드죠.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활성화가 되죠. 수급이 좋아지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전개되고 있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예요? 예, 52주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있죠. 네. 이거는 조금 차트가 좀 더 안 예뻐 보이긴 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투매 나왔다가 회복시켜 놓고 올라올 준비를 하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위드 코로나, 즉 경기 회복 수혜주,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회복 이제 탈출하는 거죠. 항공, 여행, 카지노. 저기 미국 쪽에 보면 이제 주식이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돌려 세워서 신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돈이 이쪽에서 돌아나갑니다. 이해되셨으면 10번 찍어주세요. 네, 자꾸 TV 보시면 답답한 얘기밖에 안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어때요? 오, 보니까 대선주도 막 돈이 막 돌죠, 그죠? 막 돌고 있고, 그쵸? 돌고 있고,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은데 화이자는 백신 팔아먹으려고 우리 백신이 효과가 떨어져요라고 그러고 있고, WHO에서는 아니다, 두 번만 맞아도 된다. 화이자에서는 아니에요, 저희 제품이 질이 떨어져서 한 번 더 맞으셔야 돼요, 이러고 있죠. 네? 네, 참, 네, 장사 속이 보이죠, 그죠? 네. 뉴스 보면은 막 확진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서 안 줄어든다 그러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판을 보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랑 이쪽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그렇게 막 심각하거나 그러면은 진단키트 테마주 시즌하고 이런 게 날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즌이 지금 이래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면 시즌이 상한가 나와야죠. 신고가가 나고 있든가 신고가 날 준비를 하고 있든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맥도 안 잡혀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맥도 안 잡힌다니까.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시젠, 수젠텍 이것도 이제 그거죠. 이러고 있어요. 거래가 안 보여요. 아까 맥이 안 잡힌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판단 잘하세요. 잘하시라고요. 네. 지금이 놀 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줄 모르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시라고요. 무방에서도 이 정도로 풀어서 얘기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얼마나 더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네. 그러니까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매수 매도 문자를 내보내도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네. 문자 그대로 따라하니까. 정확하게 판을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뭐 하고요. 이제 역회된 숄더형 얘기 좀 해드릴까요? 아무튼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약속한 대로 이제 기법 강의를 할 건데 역회된 숄더형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도 지금 설명하려고 두세 개 준비해놨는데 요거 얘기해드리고 빨리 마치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은 한 20분 안에 끝내볼까요? 자, 나는 줄입니다. 자, 1번 찍어주시고 시작을 하죠. 네.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네, 아까 정치 얘기 아까 정치 얘기도 객관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튼 역회된 숄더형 요 기법 강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네. 정치 관련된 얘기할 때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네. 네네. 자, 잠깐만요. 보자. 네네. 자, 역회된 숄더형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딱 9시 20분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 14분 남았죠? 네. 원래 이거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건데 최대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역, 헤드, 숄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손을 두 번에 가볼까요? 잠깐만요. 주가가 급락을 해요. 자, 반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등이 또 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역헤드앤 숄더형이라고 부르는데, 선을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운데를 머리라고 하고요. 헤드가 머리죠. 여기를 숄더, 어깨란 뜻입니다. 어깨는 두 개 있죠. 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이 두 개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목선이라고 불러요. 사람 목이에요. 네. 목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여기 역자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들어간 이유는 사람 모양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습이죠. 여기에 머리, 왼쪽, 오른쪽을 어깨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를 지금 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가장 강력한, 이거 더 센 것도 있긴 하지만 상승 전환형 패턴입니다. 네. 이게 나오면 바닥을 찍고 아주 확 돌아서서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최근에 8월 21일 날 저점 찍었죠. 지난달. 그때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닥 찍는 것 중에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급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대신에 이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디고 전사합니다.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요, 바닥을 이렇게 한 번만 찍어도 손절을 해요. 근데 세력은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다 안 떨어져 나가니까 세력은 보통 급락할 때 있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외바닥을 만들지 않고 쌍바닥을 만듭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개인들 내보내려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바닥을 3번 찍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주인분들 2번 찍어보시고요. 한 번 찍어서 개인들이 거의 안 털려요. 근데 2번 찍으면 많이 털려요. 3번 찍으면 욕 나가요. 한 번 찍으면 잘 안 털려요. 2번 찍으면 많이 털리고 3번 찍으면 개인들이 욕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거 나오죠? 요 3개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가운데 한번 더 깨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욕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개인들이 그냥 패닉이 아니라 케이아스라는 말 아시죠? 케이아스. 그냥 패닉은 뭐 아주 약한 단어고요. 네. 그냥 완전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입니다. 나가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회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나오면 정말 많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기를 항상 바란다고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난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은 막 난리가 나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끝났나요? 뭘 끝났냐고. 안 끝났다고 그래도 맨날 물어봐요. 끝났나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해서 문제 없어요. 네. 누가 그러냐면 한 달에서 2달 된 신규원들이 그래요. 왜냐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3개월 이상 된 사람도 이걸 안 물어봐요. 왜일까요? 이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 문자발이 회원들하고 우리 신규원들 잘 들어보세요. 네. 왜 신규원들 한 달 차, 2달 차 회원들이 이러고 3개월부터는 안 그럴까요? 네. 이게요, 길게 가봤자 3개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된 회원들은 이걸 한번 봤거든요. 종목에서 나오든 지수에서 나오든 이게 한번 나와요. 그러면 3개월, 뭐 한 달, 2달, 3개월 수익 나는데 3개월 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주일 만에 수익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수나 이제 큰 흐름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가는구나. 오 진짜 이렇게 세게 떨어지고 나니까 많이 가네.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오히려 이런 차트가 나오면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어요. 여보, 내 평생 잘해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러면서. 네.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아니면 은행에 가죠. 네. 돈 좀 달라고. 산다니까요. 근데 한두 달 차인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이게 맨날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와요. 이게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개인들이 못 견딥니다. 왜 못 견디냐면 개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기법은요 하나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몰라요. 전저점. 전저점 깨지는 거에 목을 맵니다. 전저점이 어디? 여기죠. 여기를 깨는 순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전저점을 깼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패닉에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전저점을 깨면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았어요. 손절할 수 없으니까. 막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막 다 손절했는데 참았어요. 아, 그럼 이를 꽉 깨물고 안 팔 거야. 참았어요. 드디어 반등이 나와요. 쫙 나와요. 그래서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살 걸. 여기서 살 걸.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손절하려고만 그랬던 분인데 막 올라가면 그래. 저 더 살 걸. 거짓말이라니까요. 손절할 것도 간신히 참았으면서 좀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올라올 거야.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고발 사주를 당하고 홍준표 씨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죠? 네. 박지원 씨도 이상한 소리 하고, 네. 코로나도 안 끝날 것 같고,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신 맞아야 되는데 백신 맞았다는 누구 또 죽었다고 그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단골 식당도 막 문 닫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막 더러운 뉴스 나오고 요즘에 사회 뉴스 보면은 말세입니다, 말세.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또 떨어지네요, 이렇게. 전저점이 여기인데 또 떨어지네요. 손실이 여기까지 빠졌을 때 손실이 30%에서 50%까지 났었는데 손실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또 30% 손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TV 보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인데 윤석열 씨 끝났대요. 홍준표 씨가 대체할 것 같아요.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 손절하자. 끝났어 이거는.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급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차트가 역헤드앤 숄더형입니다. 개인들이 언제 손절하냐면 여기서는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여기서 손절 거의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멘탈이 완전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여린 분들, 그분들 여기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웃. 그 다음에 인내심이 좀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여기서 손절합니다. 왜 손절할까요? 추가적인 손실과 오랜 기다림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더 이상의 손실과 끌려다니기 싫어서,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신다는 핑계를 어서 그렇게 배운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 여기 또 깨질 게 분명하니까 본인 머리에서 그렇게 이미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 윤석열도 끝났고 다 끝났어 이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 이거 팔아서 어디로 가요? 홍준표로 가야 돼요. 홍준표로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슥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한 30% 손실을 보고 거기 가서 또 20%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하다가 와이프한테 걸리시면 이혼당합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걸리면 이혼당해요. 맞죠, 그죠? 네. 큰일 나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공감이 확 되시죠, 그죠? 네. 주식은 가장 좋은 게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방에도 잠깐만 여담이지만 부부가 주식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서로 응원해 주시면서, 그죠? 네. 남편이 돈 없어서 힘들하다 싶으면 여자분이 가서 돈 좀 구해다가 주식장 대주고,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주식한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다고. 여자분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서로 부부 사이가 이렇게 안 좋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제일 좋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편이 팔면 여자분들은 그거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인간지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이 팔았는데 그때부터 혹시 급등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남편이 날리는 그 돈을 여자분들이 버시면 돼요. 실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팔면 남편이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지표거든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부부 사이가 안 맞는다, 서로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가난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쪽이 잃는 돈을 반대편에서 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요. 예전에 실제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이제 인간지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남자분은 결혼 잘하신 거죠, 그죠? 네. 좋은 부인 얻은 거예요. 나의 단점을 내 와이프가 보완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결혼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아무튼 마음을 합쳐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혼 당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가 나오거든 털리시면 안 돼요. 이게 심리 싸움인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기선 잘 안 털려요. 근데 여기서 많이 여기서 그냥 정신 없어요.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내놓는다. 여기서는 이제 지쳐서 파는 거예요. 지쳐서. 이만큼이면요 3개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데 한 달,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데 또 한 달,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데 한 달, 총 3개월. 그러면 지친 거죠. 손실 30% 이상 난 상태에서 3개월 두고 있어 보세요. 어지간하면 8, 90% 지치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역헤든 숄더형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의 변형이거든요. 뭐냐면 기법을 너무 어렵게 배우셔서 그래요. 사실은 박스권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요거. 이걸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이게 깨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박스권이잖아요. 급락한 다음에 박스권 만들어 돌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눌렀다 갑니다.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매매이고, 그죠? 뭐 만다는 거예요? 가운데 여기가 이만큼 처진 거죠. 이게 지난달에 그렇게 강의 많이 해드렸던 뭐예요? 과매도예요. 지나치게 빠졌던 뜻이죠. 전조점을 깨면서.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멘탈에 나가고 손절하는 겁니다. 요것만 지우면 그냥 이것만 지우면 그냥 박스권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푹 한번 빠졌다가 올리면 역헤드앤 숄더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헤드앤 숄더형이죠. 헤드앤 숄더형은 뭐겠어요? 원래 박스권에서 돌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강의했었던 이미테이션 가짜 눌림목이죠. 근데 가짜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속는 게 뭐라고요? 훅, 그죠?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헤드앤 숄더형. 이거 나오면 이제 강력한 하락 전환형 패턴이죠. 이건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상승 전환형 패턴이고요. 그게 뭐냐면 기본은 박스권인데 중간에 이거는 과, 매, 수, 이거는 과, 매, 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눌림목은 대개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수요일날 강의했던 거하고 이제 붙여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테이션 눌림목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 발바닥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이해되시나요? 어렵게 배울 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박스권도 배웠죠? 역헤드앤 숄더형도 배웠죠? 헤드앤 숄더형도 배웠죠? 이미테이션 눌림목이 뭔지도 배웠죠?
지난달에 얘기 많이 해드렸던 과매도가 뭔지 다 붙여서 얘기해드렸어요. 그쵸? 네.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요? 8월 말에 투매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현재 자 대선주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번호 찍어보세요. 지금 대선주들 이제 앞으로 많이 갈 대선주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찍어보세요. 1, 2, 3, 4, 5, 6 뭐 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개 어디 있을까요? 주말 저기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추석 때 제가 숙제거리 드린다고. 네. 4번쯤에 있을 것 같으세요? (2번) 또 어디요? 1번은 안 나오시네 그죠? 1번은 당연히 아니죠. 4번이 맞네요. 그래. 지금 거의 4번 했습니다. 네, 거의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어차피 주식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치셨어요. 그럼 8월 20일이었으니까 어차피 거긴 놓쳤어요.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는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 5번에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지금 거의 4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 잘 여기 또 적어주셨네요, 그죠? 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요. 어차피 여기는 이 1번은 기회가 잘 거의 없어요. 지수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이거 이해되셨죠, 그죠? 네, 지수 보죠. 자, 9시 2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만 더 할게요. 30분까지. 네. 지수 보시면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8월 20일.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죠. 보실까요? 갑자기 좀 전에 본 거랑 뭐 비슷하지 않으세요? 뭘로 보이세요? 자, 보인다 1번. 네, 보이시죠 이제? 네. 이렇게 된 숄더형인데 조금 더 위에도 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될까요? 그쵸? 뭐예요? 그만큼 하락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멘탈이 안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규원들 중에도 한두 달 되신 분들 중에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은데 멘탈이 안 돌아오신 분들이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지수죠. 코스닥 지수야. 자, 그러면 종목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개만 얘기할게요. 시간상 3개 준비했는데 두 개만 얘기해보죠. 자,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해보죠. 이평선 지워놓고. 자, 이런 강의해드리면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좀 안 어렵고 쉽게 들리세요? 어렵다 1번. 아니요, 괜찮아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어려우세요 혹시? 제 딴엔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건데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런 건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많이 찍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강의할 때 좀 수정하려고 그래요. 보완하든지. 네네. 자, 고맙습니다. 네. 코맥스인데요. 자,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된 숄더형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 숄더형이 제가 보기엔 두 개 보이는데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1번을 이제 알아서 찍는 분들 나오시네요. 보이세요? 그렇죠. 자, 좀만 더 보죠. 자, 주린이들, 네, 주린이분들 좀만 더 봐봐요. 네, 보이세요? 쟤들은 두 개 보이는데. 네.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자, 상승 전환형 패턴이라고 했겠죠? 상승 전환형. 그러면 이게 나오고 급등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급등하기 전에를 보면 되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여기 있겠죠, 그죠? 네.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그렇죠? 하나, 둘, 보이죠? 네. 급등했다가 요렇게 이렇게 원래는 봐봐요. 쉽다니까요. 어디 가서 저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돌아서 배우시라니까요. 자, 급등했죠, 그죠? 그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 작년 10월 달에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랬어요. 12월 달에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큰 매물 폭탄이 떨어져서 조정이 올 것 같다고. 언제요? 12월 달에. 그래서 개인들이 그 뉴스를 10월 달에 보고 조정 온다고 세상에 갖다 집어 던졌어요. 거리도 하나도 없죠.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다 가려고 했는데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살짝 더 빠진 거죠. 그쵸? 그래서 차트가 뭐가 만들어져? 원래는 박스권이 만들어지려고 했으나 개인들이 던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숄더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개인이라고요. 맨날 세력 욕하더라고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자, 연초에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살짝 눌려서 돌리다가 제로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급락하니까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는데요. 우리나라가 무슨 테슬라 하청업체입니까? 테슬라 조정받는데 왜 우리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특히 코맥스는 자동차 부품이 아니고 저 인터폰이라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코맥스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나스닥 떨어진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던졌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박스권 조정받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플랫 조정이죠. 그러려고 했는데 개인들이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너무 불안해서 던진 거예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 누가 만들어요? 네, 개인들이 불안해서 투매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예요. 그래서 들었다가 조정받을 때 쌍바닥을 찍는 경우도 있고 3중 바닥을 찍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 숄더형을 찍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죠. 삼각수렴형도 나오고, 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중에서 나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요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요. 어떤 패턴이 나오고 바닥을 잡고 또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삼각수렴형이죠. 그리고 3중 바닥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원형 바닥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저기 샐러드 볼처럼 이렇게 원형 바닥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숄더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나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굴까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제일 조금 가는 게, 제일 조금 올라가는 게 이거예요. 이건 잘 안 올라가요. 이만큼. V자는 나중에 이만큼. 네. 쌍바닥 찍었으면 그래도 쌍바닥이니까 이만큼. 네. 3중 바닥 3번 찍었으니까 비슷해요. 이만큼. 네. 삼각수렴형 이만큼. 이렇게 되는 숄더형 이만큼. 과장을 좀 했습니다. 과장을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이 정도라고요. 왜겠어요? 이거 나오면 거의 다 죽습니다. 힘들어서. 멘탈 깨져가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징징거립니다. 힘들다고. 누가요? 늙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만간에 털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인간 지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회복 안 된다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때 나오는 패턴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견디는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여기서 못 견디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나중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시간을 징징거리는데 다 썼거든요. 징징거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차트 보고 투덜, 계좌 보고 투덜, 뉴스 보고 투덜. 그게 징징거리는 겁니다. 하수들이 하는 게 징징거리는 거고요. 고수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수는 징징거려요. 불평, 불만. 고수는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공감 가시면 9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네. 이해되시죠? 네. 프로가 되셔야죠. 그죠? 네. 평생 아마추어로 죽을 순 없잖아요. 그죠? 네. 프로가 되셔야죠. 추석 연휴 동안에 어지간하면은 주식 보지 마시고, 좀 그래도 좀 주식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무소팁 유튜브 그거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내일부터 뭐 영상 하나씩 또 올릴 거예요. 교육 영상. 뭐 들으시면 되고, 어지간하면 푹 쉬세요. 푹 쉬시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해드린 겁니다. 평생 아마추어로 살 수는 없잖아요. 프로로 사셔야죠. 네. 그러면 남 탓하기 전에, 징징거리기 전에 내 잘못부터 찾아내고 그거를 고치면 됩니다. 뭔가를 배워서 비중 막 몰빵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정한 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제가 맨날 밤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가끔 상황극 하죠. 막 이러면서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네. 저도 많이 겪어본 거기 때문에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역회된 숄더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코맥스고요. 이게 코맥스하고 얘기했고 아까 두 개 얘기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프롬파스트입니다. 프롬파스트가 역회된 숄더형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예. 대충 보이세요? 세 개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 개. 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쉬워요. 대충 보이시죠? 어디에 있는지. 큰 거 하나, 비싼 거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갑자기 궁예가 생각나네요. 보인다, 다 보인다, 그죠? 네. 자, 아무튼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이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역회된 숄더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형된 겁니다. 주식이 재밌으면서 쉬우면서 어려워요. 말이 그렇죠? 네. 이게 역회된 숄더형인데 이거 변형이 있어요. 주로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변형이 일어나죠. 잘 찾아보세요. 변형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네. 한의원을 님은 눈치를 채셨나 보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추석 연휴 끝나고 아까 계획 안 해드렸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저기 수요일날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방송 할 거니까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2차 파동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는요. 자, 이 얘기는 잠깐 3분만요. 네. 승일 같은 거 볼까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이건 저희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승일이라는 종목이 올라왔는데 승일이 또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대유행을 한 게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예요. 뭐 정책주까지 하면 앞에서 이만큼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알게 모르게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제 슬슬 돌려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차 상승이 나옵니다. 한 번 오르고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2차 상승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러시겠죠. 에휴 또 거짓말한다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또 사기치네. 보세요. 앞에서 그분들은 맨날 속고만 살아서 그래요. 에이텍이 이재명 테마주로 급등했거든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그때 급등한 거예요. 이때 이게 우두머리였고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서 추천했어요. 이거. 저 이런 방이에요. 이런 데서 추천했다니까요. 나중에 문자 보내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에이텍T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라이브, 하나는 다톡방. 공평하게. 이만큼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 갔어요. 앞에서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근데 이걸 이제 에이텍만 보면은 끝난 것 같죠? 이재명 테마적 한 번밖에 안 간 것 같죠? 그 뒤로는 안 갔으니까요. 그쵸? 근데 11월, 12월, 여기 1월 달에 누가 갔어요?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급등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에이텍이 그때 여기서 이만큼 간 거예요. 그때 토탈소프트는 요거밖에 못 갔죠. 그 다음에 에이텍은 쉬었고 앞에 많이 안 갔던 토탈소프트가 뒤에서 이만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대유행 때는 토탈소프트가 저기 에이텍이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토탈소프트나 수산 INT가 대장이었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윤석열 시스템아주는 사표 쓰고 나서 딱 한 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가 또 나오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앞에서 대장이었던 게 뒤에서 또 대장을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또 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현저히 낮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요. 앞에서 많이 못 갔던 토탈스포트가 뒤에서 많이 갔고 에이텍은 쉬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5년 전부터 상한가 30%로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 이 패턴을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7, 8년 전부터. 자, 이거 전문이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면 나올 겁니다. 한번 또.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윤석열 씨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 씨는 화천대유 요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홍준표 씨는 말실수했기 때문에 추석 내내 그것 때문에 시달릴 겁니다. 본인의 욕심과 입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공격에 빌미를 줬어요. 네. 아무튼 이 상태로 가면 추석 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씨입니다. 네. 아니면 이재명 씨가 뭐 더 큰 거 갖고 터뜨리든지 또 이제 이재명 씨가 더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석 끝나고 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2차 파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또 시장 봐서 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어지간하면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시고 자꾸 이렇게 멀리서 그 문구를 자꾸 이렇게 재지 마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입하실 거면 그냥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선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뭐 말라있으니까 1분만 할게요. 대선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은 바닥에서만 추천해요. 그리고 스윙으로 하고 있고 네, 단기 안 하냐고요? 스윙 안에 단기가 포함된다니까요. 네, 단기는 우리 김 실장님도 스윙하고 단기 이거 되게 잘하시는데 스윙이 뭐예요? 스윙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수익을 30% 50% 이상 내는 게 스윙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끊든 여기서 끊든 여기서 끊든 끊으면 단기죠. 스윙을 하는 사람한테 단기 하시나요?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 자주 물어보세요. 단기 하냐고. 단기가 포함된 거라니까요. 포함된 거예요. 단기가. 삼성전자 가지고 뭐 스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주나 테마주 가지고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거죠. 그죠? 뭘 어렵게 설명해요. 그죠? 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방송을 들어보시고 네. 저하고 이제 성향이 맞겠다 싶으시면 여기 무소TV 여기 보시면 사진 있죠?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또 미인한 분이 또 나오시죠, 그죠? 네, 우리 김 실장님. 네. 김 실장님도 종목을 굉장히 잘 뽑으세요. 제가 요즘에 매일 자꾸 얘기 드리죠. 네. 왜 그러겠어요? 네.
저랑 성향이 맞으면 저한테, 그리고 난 왠지 따뜻한 목소리 여자분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왜냐면 종목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뭐를 뽑는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바닥에서 이분도 손절 없이, 저도 똑같아요. 손절 없이 뽑습니다. 네. 성향이 맞는 분을 고르면 돼요. 아셨죠? 네, 똑같아요. 바닥에서 손절 없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 대선주 되게 잘하세요. 대선주 후발주자 정말 잘하세요. 네. 저희도 대선주로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둘 중에 여기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직장이라서 거친 단기 못한다, 나는 바닥에서 사가지고 맨날 단타만 쳤는데, 고점에 사가지고 단타만 쳤는데 바닥에 사서 진짜 편안하게 30% 50%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들어오세요. 왜냐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추석 끝나고 바로 가겠어요. 아까 웹스하고 그거 원익큐브 클라우드웨어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계속 떨어지던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바닥을 잡고 돌아선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치 얘기를 조금 해야지만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고발사주 얘기하고 박지원 씨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추석 끝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2차 파동이 나올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석 때 가입하시면 저 추석 때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죠 이제.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가족분들하고 또 좋은 분들하고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 8시,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